현재 기초연금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다음 달부터 최대 100만 원 가까이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나만 몰랐지 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복지 상담을 담당하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가니 늦은 모기가 말썽이네요. 저녁에 날씨도 쌀쌀하니 창문은 조금만 열어두시면 환절기 감기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복지 제도는 많지만 왜 항상 나만 모를까 생각하시죠?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리고 혜택을 못 받으세요. 왜? 홍보를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 이유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어떤 제도가 있길래 내 생활비에 100만 원 가까이 더 보탬이 되는지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정부에서 홍보를 안 해서 모르시는 이런 제도를 어르신께 계속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누르시는 건 100번, 1000번 누르셔도 무료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라고 나가시려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복지 혜택은 매 시기마다 내용이 바뀝니다.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도 바뀐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깐요. 계속 시청을 해주세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어르신의 생활비가 달린 일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까? 알아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말씀드리면 본 내용을 듣기 전에 오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먼저 설명드리고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생활비와 직결된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르신,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보험인데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에서 특정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자동으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입니다. 그 지역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하고 사인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그 지역의 명단을 보험사에 주면 자동 가입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세금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보장 내용은 다양합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이고 대표적인 보장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1. 자연재해 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3.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4. 강도 피해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대상 6. 구조행위 중 사고 이외에도 보장이 더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 73세 남정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집 근처 시장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셔서 손목에 가벼운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을 합쳐 병원비는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남정자 할머니는 저희 주민센터 안내를 받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골절 진단 시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0만 원은 다치게 되면 무조건 50만 원을 주는 정액형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남정자 할머니는 가벼운 골절로 보상금 30만 원을 벌게 되신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치료비가 50만 원이라도 50만 원 지급, 치료비가 80만 원이라도 50만 원 지급이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하고 지급 금액은 보험사와 지자체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어르신이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어놓으셨다면 보험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치면 무조건 저희 주민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보험 관련된 부분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에 드릴 내용은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비가 걱정이 되시는 어르신께 희소식입니다.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신청 시기를 놓치시면 추운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제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겨울에는 기름값, 가스비가 부담돼 난방을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냉난방비를 대신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최대 41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한여름에는 더위로 쓰러져 병원비가 수십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겨울에 난방을 안 하면 감기, 뇌졸중 같은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꼭 챙기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어르신께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냉난방을 아예 안 쓰고 버티다 보니 큰 사고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는 여름과 겨울에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여름 바우처는 5월에서 7월까지 신청하시고 7월에서 9월까지 지원받습니다. 겨울 바우처는 9월에서 12월까지 신청하시고 12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 가셔서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드린 김점례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겨울철 가정 방문을 갔는데 집안이 너무 추웠습니다. 난방을 왜 안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 잠바 입고 이불 덮으면 되니까 괜찮다 하시며 두꺼운 외투까지 입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집안에서 노숙을 하시는 듯한 상황이었죠. 바로 에너지 바우처를 안내해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얼마 뒤 다시 뵈었을 때는 집이 따뜻해져 있었고 얼굴빛도 훨씬 좋아지셔서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르신, 이 제도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여름엔 마음 놓고 에어컨 켜시고 겨울엔 걱정 없이 보일러 트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부 정부 지원으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주변에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홍보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어르신들한테 쓸 비용만 주기 때문이죠. 모든 어르신들이 아실 정도로 홍보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내용 계속 시청해주세요. 바로 알려드릴 내용도 생활비 보태시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휴대폰 요금과 공과금 지원입니다. 어르신, 휴대폰 요금과 전기요금 한 해에 총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쌓이면 생활비에 꽤 큰 부담이 됩니다. 저희 동네 박영희 할머니께서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나는 전화도 거의 안 걸고 애들하고 통화만 조금 하는데 한 달에 요금이 5만 원이나 나온다고 이거 좀 싸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주민센터이지 통신대리점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할머니를 모시고 대리점에 가서 알뜰폰으로 변경을 해드렸어요. 변경을 월 5만 원에서 1, 2만 원으로 절반 이상으로 절약이 되었고 또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게 확인이 되었고 정부에서 통신비 지원까지 받으셔서 현재 어르신은 월 통신비가 0원입니다.
5만 원에서 0원으로 통신비가 사라진 거죠. 어르신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낀 하루였죠. 만약 통신비 지원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알뜰폰 요금제나 저가 요금제로 바꾸시면 요금이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대리점에 가셔서 요금제 변경 상담만 받아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일부 기초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감면을 받으시면 월 약 1만 6천 원, 연간으로는 약 19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여기에 TV 수신료 면제, 월 2,500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51만 원 정도 절약 효과가 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지 않죠? 51만 원이면 어르신이 드시고 싶은 음식, 병원비 등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매우 큰 돈이죠.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 시기는 정해진 날짜가 없고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담당자가 바로 확인해드리고 신청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모든 복지 지원 혜택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다 도와드립니다. 항상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해 주시고 직원들과도 친해지시면 어르신들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혜택을 모르시고 살아오시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나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게 정말일까? 의심이 생기는 분들 많습니다. 전혀 모르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런 지원 제도는 꾸준히 하나씩 증가 중이었고 대놓고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닌 내야 될 돈을 줄여주는 혜택이라서 정부에서도 지원해 드리는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혜택을 드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랍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어르신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내용이니 나가시면 찜찜하실 겁니다. 시청 계속해주세요. 이제 곧 추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겨울이 옵니다. 예방접종이 많은 시기이죠. 주사 바늘이 무서우신 분들은 없으시죠? 어떤 접종인지 알려드립니다.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꼭 맞아야 하는 거지만 둘 다 맞게 되면 비용이 14만 원입니다. 당장 안 맞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 두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병원비가 1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큰 손해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 14만 원만 지출하시면 되는데 정부에서 그 돈마저 모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청 안 하시고 안 받으실 이유가 없죠. 독감 신청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신청해 주시고 다음 해 4월까지 접종하시면 됩니다. 독감은 매년 받아야 하지만 폐렴은 조금 다릅니다. 평생 동안 딱 한 번만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신청 시기도 아무 때나 지역보건소에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접종해 드립니다. 부디 생활비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직 알려드릴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마다 신청 시기가 있고 신청 시기에 맞게 예산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현재 지원이 많이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이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치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퇴화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지원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치아 관련 부분이 비용이 많이 비싸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추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시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 꼭 시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어르신들, 혹시 임플란트나 틀니,
보험 지원 제도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 주위에서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김미자 할머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오래된 치아 때문에 음식을 거의 씹지를 못하셔서 늘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고 계셨어요.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다, 우리 형편에 못한다 하시면서 포기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임플란트가요,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는 나라에서 70%를 지원해줘요. 120만 원짜리 시술이면 할머니가 내실 돈은 3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4만 원은 보험에서 다 부담해 준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자녀분들께 말씀드렸대요. 자녀분들이 그 정도 금액이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셔서 결국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잘 드시고 표정도 환해지셨어요. 그리고 틀니도 마찬가지예요. 부분 틀니는 원래 250만 원 정도 드는데 나라에서 175만 원을 지원해줘서 실제 부담은 7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위, 아래 전체 틀니는 보통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보험 적용을 받으면 350만 원에서 560만 원을 나라에서 내주니 실제로는 100만 원 안팎이면 가능해집니다. 신청 시기는 따로 없고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실 때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틀니는 7년에 딱 한 번만 보험 적용이 되니까 시기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김미자 할머니처럼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싶어서 결국 시술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시술을 하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재미가 생겼다라고 기뻐하십니다. 이상 5가지 지원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시기가 따로 없어서 아무 때나 신청하셔도 되는 제도가 있는 반면에 계절을 타게 되는 겨울 난방비 지원이나 독감 예방접종 같은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는 제도는 3일에서 4일 안에 빨리 신청하시면 무조건 승인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전부 소진이 되면 다음에 예산을 다시 받아서 시작해야 하기에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저희 주민센터에 계속 신청 시기를 문의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혜택을 보시는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다치셨을 때 보장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만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보셔야 하고 정액 보장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서 50만 원, 에너지 바우처 41만 원, 통신요금, 전기요금 51만 원, 예방접종 14만 원, 임플란트 84만 원, 틀니 175만 원, 총합 415만 원의 지원 혜택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금액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 금액만 들으시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저 금액을 보시면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럼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나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도 모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어르신들 놀리려고 일부러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미흡하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냐면 구청, 시청, 주민센터 게시물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홍보냐고. 맞습니다, 어르신. 기관에 방문해서 어르신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묻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 정부의 예산을 따와야 합니다. 이 제도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 인원을 파악해서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그걸 제시해서 예산을 받아오죠. 근데 거기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광고, 홍보비입니다. 우리가 TV 광고 같은 걸 보면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써서 유명한 가수, 배우들을 투입해서 회사 제품을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이 많이 팔리면 회사의 이익이 되죠. 하지만 이런 제도는 국가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딱 인원에 맞게 사용할 돈만 주기 때문에 홍보가 저렇게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국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 지원 혜택을 드리기 위한 안건을 계속 논의 중입니다. 통과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 아직도 미뤄지고 있는 건도 많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용을 발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크게 홍보하지 못하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100번, 1000번 누르셔도 무료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눌러주실 때마다 저희는 더 힘을 내서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어르신들께 작은 거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